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화학결합에서 종류 봤어요. 자, 그래서 화학결합의 종류는 우리 이제 그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두 개 봤었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갈 거예요. 어디 보자. 숙제는 다 해왔죠? 뭐 한단원이니까. 어디 할 거냐면 뭐 2번 정도 할까? 자, 2번은 주기율표의 일부와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의 모형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족하고 2족이 있으면 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원소결을 써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어 라고 했어요. 그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금속들. 알겠죠?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NA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없고 전혀 얻어 음용이 되는 애들, 그러면 비금속들, 산소라든가 플로린이라든가 염소 같은 애들이 있죠. 자, 잃거나 얻어 네온의 전자 배치라면 네온이 전자가 10개거든. 그지? 그래서 O2 마이너, F 마이너, Na 플러스하고 Mg2 플러스. 얘가 전자가 원자번호 8번이에요. 9번, 11번, 12번.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가 총 10개 있어요. 10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온들을 굳이 얘기하자면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자, 나중에 이제 화학원을 하게 되면 좀 중요한 이온들이에요. 등전자 이온이. 봅시다. 그러면 다른 문제. 6번 문제예요. 그리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었다. 자, 일단 원소가 12번이니까 마그네슘이죠. 얘는 17번이니까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잃어서 2 플러스. 자, 2 플러스가 되고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래서 A하고 B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죠. 그럼 플러스 2가하고 마이너스 1가니까 얘들 뭐가 되겠어요? MgCl2가 되는 거죠. 그죠? MgCl2. 그러면 AB2 맞아요. AB2. 자, A는 전자 한 개를 잃고 B는 전자 한 개를 얻어. 그렇죠? 한 개인데 잃고 얻는 건 맞는데 개수가 다르네요. 두 개를 잃고, 그제?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한 개를 얻어서 된 거니까 이거 틀렸고요. A와 B가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를 이룰 때 아르곤, 음, 전자 10개죠. 전자 10개니까 아르곤이랑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뭐가? A가. 자, A는 얘가 이게 되니까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Cl-거든요. 얘는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가 돼요. 알았죠? 각각 다르죠. 하나는 네온, 하나는 아르곤이니까. 그러니까 A, B 모두가 이르지는 않습니다. 기억만 답이겠죠. 7번.
자, 표는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소하고 탄소하고 산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은 기억부터 보면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 사이에 이온 결합을 한다 그랬는데, 자, 메테인이 이렇게 되거든.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해서 네 개가 결합해요. 이 네 개 결합은 전부 다 무슨 결합이 되냐면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 됩니다. 틀렸고요. 자, 탄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는 탄소에서 산소로 이동한다. 자, 이동한다 그러면 이온을 형성하는 건데, 자, 이산화탄소죠. CO라든가 또는 CO2 같은 경우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 그지?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틀렸죠. 공유 전자쌍은 두 개이다. 자, 지금 산소에 총 6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만나서 이제 수소랑 만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H2O 얘기하는 거면 수소, 수소. 두 쌍 맞아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몇 마디 확인해 봤는데 뭐 추가적인 질문 있어요? 없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결합을 배웠으니까 이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이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걸 갖다 좀 보는 거예요. 먼저 이온 결합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이온 결합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보면 양이온이 이렇게 있고 음이온이 있어. 양이온이 이렇게 있고 음이온.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알았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이온 결합력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력이 있는데 이온 결합력은 어떤 종류의 힘이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전기력이야, 전기력. 알겠지? 전기력. 그런 전기력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 힘이 이온 결합력은요. 어디에 관계되어 있냐면 이 힘들은 이온의 전하량 랑 곱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리 있죠? 거리. 자, 이온의 전하량 곱에 비례해. 그 다음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온의 전하량의 곱과 절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인력에 의해서 어, 물질들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온 결합력이 굉장히 좀 강해요. 강해요. 비교적 강해요. 자, 강하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녹이려고 열을 막 가하죠. 열을 막 가하면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열을 줘야지만 이게 끊어져. 그럼 어떨까? 녹을 때와 끓을 때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떠한 입자 간의 힘이 강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녹는 점 끓는 점은 이와 같이 정전기적 인력, 결국 입자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녹는 점 끓는 점 잠깐 설명을 해줄 텐데, 이제 온도가 있죠. 온도가 이제 높은 온도 있고 낮은 온도 있고. 자, 이쪽이 높다는 뜻이야. 이쪽이 낮다는 뜻이고, 알았지? 자, 그러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 중에서는 끓는 점이 무조건 높아요. 뭐보다는 녹는 점보다. 이게 뒤집히는 경우는 없어. 녹은 다음에 끓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자, 물질들의 상태를 녹는 점, 끓는 점을 예상할 때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항상 기준을 상온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곳이 상온이거든. 몇 도냐면 보통 25도씨야. 지금도 25도씨 정도 돼. 여기 기온이. 자, 그럼 보세요. 25도씨가 여기 있어.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보다 25도씨가 높다. 다시 말하면 25도보다 녹는 점이 낮아. 무슨 상태? 이럴 때가 기체. 알았지? 자, 25도씨가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보다는 낮아. 다시 말하면 상온에 비해서 녹는 점이 높아. 그지? 그럼 이 상온에서 물질이 무슨 상태야? 고체. 알았어? 자,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상태로 있겠니? 고체 상태로 있겠지. 이해돼? 자, 25도씨가 가운데 오면은 이게 액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인데, 녹는 점이 0도씨인데, 자, 끓는 점이 100도씨야. 그럼 25도씨는 0도씨하고 100도씨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물은 액체로 존재합니다. 이해돼요? 알았어요? 자, 따라서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알겠지?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니?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랬어요. 이온결합 물질은. 자, 그래서 예외 없어요. 25도씨에서 모두 올 고체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모두 고체로 존재해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 보면은 소금 생각하면 돼. 자, 소금은 고체, 액체, 기체 뭐니? 고체, 까실까실하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성질입니다. 녹유전 끓는지 높아서 상온에서 고체를 존재한다. 자, 두 번째는 이 이온결합 물질들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얘들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에 아주 잘 녹아요. 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이 딱 있는데 물에 뭐 NaCl에 들어갔다고 할까? NaCl. 근데 이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물 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런데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어떤 상대적인 세기에 의해서 요 산소 쪽이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띠고요. 수소 쪽이 부분전화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알았지? 자, 이렇게 쓰는 건 델타야라는 뜻이에요. 델타. 알았어? 약간 전기를 띠고 있다. 얘는 약간 전기를 띠고 있는데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돼? 빵 되지 당연히. 물은 중성이니까. 알겠지?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자, 그러면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들어오죠? 잘 들어와요. 들어와서 NA와 CL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잖아. 그러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들어오면 전기를 띠는 이 물 분자가 삥 둘러싸지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들면 이제
양이온이 왔어요.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이 이제 물에 있는 거지. 나눠져서 그러면은 산소들이 이런 식으로 빙 둘러싸죠. 이렇게. 알았지? 자,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 주변에 산소들이 삥 둘러싸지는 거야. 자, 음이온이 있어요. 음이온. 자, 음이온이 있어. 삐 이렇게. 자, 음이온이 있으면 음이온 주위에 이렇게 수소가 부분자나 플러스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삥삥 둘러싸지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겹만 싸는 게 아니라 빙빙빙빙 이렇게 몇 개씩 둘러싸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수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화. 다른 말로는 물이 용매이기 때문에 용매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용매화. 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들은 나눠지면 좀 불안정해지거든. 수용액에서.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애를 갖다가 물이 빙빙빙 둘러싸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그래서 수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화. 자,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항상 화학에서는 물질이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는 그 상태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수화가 되면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잘 녹아요. 그래서 용해성이 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전기가 통하. 조금 고급스럽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전기가 통함이야. 자, 전기가 통함은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를 띤 자, 첫 번째 조건은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이온 결합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전기를 띤 입자가 있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자,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알겠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염화나트륨. 이 고체죠? 소금. 고체.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해.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 자, 전기를 띤 입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주고, 이쪽에다는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게 되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을 못해요.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딱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전기가 안 통해. 그런데 여기다가 열을 가해요. 고체에다. 자, 열을 넣어주면은 애들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이렇게.
녹습니다. 알겠어요? 자, 녹는다는 얘기는 이런 결합력이 느슨해지면서 애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러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전기를 걸어주는 거지. 뭐 플러스도 걸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도 걸어주고. 그러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알았지? 걸어주게 되니까 액체에서는 전기가 어떻다? 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기가 통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으로 나눠지는 건 액체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물에 녹였을 때. 자, 수용액 상태입니다. 자,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원을 걸어주게 되면 자,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전기가 당연히 통하는 거죠. 알겠어요?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전해질이라고 그래요. 전해질. 알겠죠? 전해질. 자, 그래서 이제 전해질은 뭐 이렇게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들이 전기가 통할 때 이제 전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전 사고가 나잖아, 그지? 그럼 전기가 통한단 말이야. 전기가 통하는데, 자, 우리 그 피부가 있으면 피부가 전기 통하는 물질이 또 아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죽이야. 뭐 인간도 가죽이 있잖아, 그지? 가죽은 안 통해 전기가. 알았어? 근데 가죽 장갑 끼고 막 전선 만지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우리 왜 감전사고는 아니냐면 지금 배웠네. 이 전해질 때. 자, 우리 피부가 촉촉하죠. 안 촉촉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야. 뭐 나무도 아니고, 그지? 나무 껍데기도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피부가 조금은 촉촉해. 그지? 그 정도에 따라서 건조한 피부, 건성, 지성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해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전기동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요번에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일단은 그 이 이온 결합력이 강하다 그랬어, 그지? 맞지? 강해. 강한데 그거는 인력이야, 인력. 근데 전기력은 모두 있냐면 반발도 있다. 알겠지? 자, 다른 전기 사이에서는 인력이지만 같은 전기 사이에서는 반발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이루고 있어.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위치를 보니까 뿔마 맞불 이렇게 돼 있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그래 힘을 가해. 힘을 딱 가하면 애들이 살짝 밀리는 순간. 자, 살짝 밀려요. 결정이 밀린다고 이렇게. 그지? 결정이 밀리면 맞불 있다가 맞불이지. 근데 여기는 뿔마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뿔뿔 마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조금만 밀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겨? 반발이라는 힘이 반발. 자, 반발이 작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쪼개집니다. 알겠어요? 반발의 작용하면서 애들이 쪼개지게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하나. 자, 단단하나 부서지기 쉽습니다. 아셨죠? 단단하나 부서지기 쉽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온 결합의 성질이에요. 근데 이 성질들을 다 보니까는, 일단은 녹는 역학은 이온 결합력과 관계되어 있는데, 지금 뭐 결정이 부서지는 것도 힘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자, 세 가지.
자,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자. 첫 번째는 녹는지 끓는지 녹다.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다. 두 번째는 물에 잘 녹는다. 그제? 왜? 전기를 띠고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전기 전성은 자, 없는 게 하나 있었죠? 없는 게 뭐였지? 고체에서만 없었네요. 그죠? 고체에서는 없었고 나머지 액체나 그 다음에는 수용액 상태로 있는다. 알겠어요? 됐나요? 원석이 계속 준다. 뭐지 뭐 했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 봐야 돼, 공유결합. 자, 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자,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됩니다. 수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수소가 있으면은 수소와 수소 사이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입자를 뭐라 그랬지? 이런 입자를 분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HH 만나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분자인데요. 이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은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요거. 이게 뭐냐면 원자간 힘이에요. 원자간. 다른 말로는 공유 결합력이라고 해도 되겠다. 왜냐면 공유 결합하고 있는 상태의 힘이니까. 이게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온 결합 강하다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해. 알았어? 하지만 이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다시 말하면 분자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건 얘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분자 간 힘이에요. 분자 간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분자 간 힘에 의해서. 이 분자 간 힘은 뭐냐면 약하다. 별로 안 강해요. 알겠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약하면은 우리가 그 힘이 약한 거니까 농적 끊어지면 어떻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 배웠어요? 낫다. 알겠지? 낫다.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분자 간 힘은요. 분자량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분자량이 클수록 큰 거야. 자, 일단 분자량이 매우 큰 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분자라고 있어. 고분자. 뭐 어려운 거 아니야. 플라스틱 여기 있네. 플라스틱이지. 이 고분자 화합물이야. 여러분 지우개 있죠? 지우개. 이것도 고분자 화합물이야. 그럼 이런 고분자 화합물은 고체로 존재하죠. 분자량이 굉장히 크니까 분자의 힘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25도씨에서 25도씨에서 대부분은 기체나 액체로도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고체로도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죠. 알았지? 분자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용해성. 자, 이 용해성은 뭐냐면은 일단 용해성은요. 이 분자가 극성하고 무극성을 나눠져. 극성은 극성에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녹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극성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 무극성이 잘 녹아요. 근데 뭐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극성을 띠는 그 용매가 뭐 있죠? 물이죠, 물. 아까 얘기했지? 물이 어떤 식으로 그 전기를 띠는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매가 물이다. 그럼 용매가 물이면은 뭐가 잘 녹는다고요? 극성이 잘 녹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물질들은 결정되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녹는다는 얘기야, 안 녹는다는 얘기야? 이게 안 녹는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은 이 공유결합 물질은 무극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극성보다는. 다시 말하면은 극성이 작은 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극성도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어. 그런데 큰 애들은 잘 녹아 여기에 물에. 근데 작은 애들은 또 안 녹아.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물이라는 물질에 잘 안 녹아요. 몇 가지 극성 물질만 녹는 거야. 알겠지? 그 몇 가지 극성 물질이 교재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애들. 자, 대부분은 안 녹는데. 아, 그래. 녹지 않는데. 자, 염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잘 녹는다. 그럼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뭐에 어떤 분자냐면 극성 분자가 됩니다. 알겠어? 어?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뭐 이런 것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번에 전기전호성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전기전호성은 왜 중요하냐면 이 물질들의 어떤 결합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야. 알았지? 자, 얘가 화학 결합이 이온 결합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를 구분할 때 이걸 이용해. 알았어요? 먼저 설탕이네요, 설탕. 보자마자 알아야지. 왜 전기가 안 통해? 왜 고체가 되면 전기가 안 통해? 그림에서 봐봐. 전기를 띤 입자가 없어. 근데 어떻게 흐르겠니? 전혀 안 되고요. 자, 얘를 액체로 만들어. 녹여. 그래 봐야 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만 다닐 테니까 액체에서도 안 흘러요. 안 흐른다. 아시겠어요? 액체에서 안 흐르고요. 자, 그 다음 또 수용액. 수용액에서도 전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비전해질이라고 해요. 비전해질.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비전해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봤어요. 여기 보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들의 전기준호성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실험 보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소금하고 염화 구리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 물질. NaCl하고요. 그다음에 염화구리니까 CuCl2. 이거는 이온결합. 그다음에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하고 포도당. 그럼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이온결합 물질은 어디에서 전기가 통하겠어?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겠지? 그지?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얘네들만 전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이온결합하고 공결합 물질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모른다면 전기전호성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의 결합의 종류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배우는 게
지구 환경하고 뭐 생명 환경에 관한 환경에 관한 얘기를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러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물질들이 여러 물질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물질. 그 중요한 물질들의 어떤 결합의 종류를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소, 물, 이산화탄소 이렇게가 주요 물질이에요. 그죠? 얘들은 이제 공유 결합이에요. 자, 산소 있습니다. 자, 산소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 두 개, 공유 결합을 두 개가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와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알죠?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여기 있네. 식물 졸라 많지. 식물 많지 않아, 선생님 강의실에? 별로 없니? 야, 니네 네 개의 강의실 중에 가장 넓고 가장 식물이 많은 강의실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 네 군데 돌아다니지 않아? 그치? 뭔가 이 강의실 사이즈의 차이가 나지, 보는 거 없어? 이 컴퓨터 대수의 차이가 있지 않아? 누가 제일 세 보여? 선생님 세 보이지? 그래. 네, 봐봐. 식물을 왜 갖다 놨을까? 너희들 위해서 갖다 놓은 거야. 내가 식물을 좋아하겠냐? 식물 별로 안 좋아해요. 풀떼기도 잘 안 먹는데. 어. 인간은 육식동물이죠. 고기가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식물을 왜 갖다 놨냐면 여러분들 산소 공급. 이게 제일 산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파리 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뭐 갖다 놨는데 요번에 또 느꼈지. 싼 게 비지떡이다. 자, 순서대로 얘기하면 요 밑에 있는 게 58,000원. 자, 2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보시면요. 9,800원짜리야. 저거는 오자마자 죽었어. 아, 참나.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저거 오자마자 저거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역시 비싼데 이유가 있구나. 그지? 그래서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소로 가고, 이 산소 호흡하면 또 산소가 뭘 만들어요? 우리 지구학 하면 이제 그런 거 배워. 육상 식물들이 자라면서 오존층을 형성하죠. 그죠? 산소에 의해서 이런 것들 되고. 물 없으면 죽지 뭐. 몇 퍼센트래? 무려. 70%. 70%입니다. 다음, 이산화탄소. 뭐,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합성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알겠지? 뭐 이런 애들이에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죠.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은 생명체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이 아니야. 응? 중요한 물질이에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지?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그, 적당히 섭취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예전에는 금보다 비쌌다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응? 그 소금 장수들이 정말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 진짜 많이 먹죠, 사실. 뭐 있잖아,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내가 봐도 한 10배도 먹을 거야. 그지? 김치죠, 김치. 김치, 뭐 간장, 된장, 뭐 그런 건데. 뭐 아무튼 뭐 저염이 그 저염으로 먹어야, 그러니까 영분이 적은 거로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영분이 적은 걸 음식을 먹으면 맛있니 맛없니? 맛이 없지, 그지? 인생 뭐 한번 사는데 맛있게 먹고 살지 뭐. 맞죠?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뭐 그러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염화나트륨. 이게 왜 염화나트륨이 중요하냐면 왜 염화나트륨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요. 무기물들이 소변이나 뭐 이런 빠져나갑니다. 근데 뭐 Na 플러스, K 플러스 같은 애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있어야 돼. 근데 빠져나가니까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철기 시대라 그랬지. 그제? 그러면 이 산화철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산화철은 철광석이야. 이 철광석 안에 이런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다음. 자, 귀산염 광물이에요. 귀산염 광물. 자, 귀산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SiO2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SiO2는 규소에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SiO2예요. 그지? 근데 여기에 규소가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SiO2인데 요 중에 요게 똑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규산염이에요. 규산이온. 규산이온은 4-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금속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바로 광물을 만들게 됩니다. 광물.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얘기죠. 뭐 어려운 거 없지? 새로운 물질 있나? 산화철 정도 새롭겠다. 그다음에 규산염 요거 정도 새롭겠네. 자, 그 밖에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뭐 있을까 보니까 자, 먼저 올겨울에 눈이 좀 왔죠. 그죠? 그럼 도로에 염화칼슘 뿌려요.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그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녹으면서 얼어붙지 않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제설제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개 껍데기하고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 탄산칼슘. 탄산칼슘인데 이 탄산칼슘은 뭐 그런 주성분이긴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이 철광석 있지. 이 철광석에서부터 뭐를 뽑아내냐? 철을 뽑아내. 그러니까 Fe2O3에서 뭐를 얻어야 돼? 이 철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 철을 이용해서 뭐 건축물도 짓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 철을 뽑아낼 때 탄산칼슘이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알았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탄산칼슘이. 그 다음에는 비누. 자, 비누의 성분이 NaOH래. 비누의 성분이. 그건 아니고요. 비누를 만들 때 NaOH가 들어가요. 알았어? 그러니까 기름이 있죠, 기름. 뭐 그런 거 들어봤죠? 뭐,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남은 식용유로 비누 만드는 거 얘기 들었어? 얘 비누 학교에서 만들어 봤니?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하니? 중국에서? 뭐 하는데? 화학 시간에 뭐? 그런 것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재밌어, 비누 만드는 거. 되게 쉽게 만들어. 어. 그 기름 있잖아, 식용유. 식용유하고 요 NaOH 있잖아. 얘하고 뭐 향신료 몇 개 섞어가지고 하면 비누 금방 만들어요.
나한테 자꾸 수업을 해주고 그래. 실험 같은 거 해주고. 중딩은 역시 실험이죠. 그지? 뭐 실험 뭐 해봤냐 물어보니까 멸치 해봤다며. 뭐 멸치를 실험할 게 있니? 그렇지 않아? 멸치 해봤어? 안 해봤어. 니네 멸치마저 안 해봤어? 개구리는 초등학교 때 하는 거잖아. 니네 개구리 안 해요? 뭐 해요? 붕어? 없어졌어? 이제 못해요? 왜? 어? 아, 동물학대는 안 못해요. 근데 어떤 애들 멸치했다 그러던데? 아, 그래서 멸치하나? 응? 아, 영상을 틀어준다고? 그래. 그게, 그래. 그리고 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뭐야, 닭도 안 해? 아니, 마트에서 닭 파는데 팔다가 해봐. 그런 거 안 했어? 그건 왜 동물학대가 아니지? 쥐네들도 먹는데 난 되게 웃겨. 내가 되게 웃긴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인권하는 애들. 그 다음에 동물학대. 되게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지네들이 해요. 예를 들어, 자, 마트에 팔아. 생닭 팔잖니. 그거 갖다가 해줘도 돼, 사실은. 아니면 거기서 식용으로 파는 거 있잖아. 식용 파는 거 이제 내장 하지 말고 그리고 갖다 달라고 그거 해보고 하면 돼. 이거 동물학대가 아니잖아. 자, 돼지 있지. 돼지 해부하거든. 돼지 해부하는데 돼지 어차피 지들 먹잖아.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하고 나머지 식용으로 팔고 나면 이런 거. 동물학대. 인권하는 애들. 야, 여중생 뭐 이런 애들 성숙한 애들이 인권이라고 왜 얼굴 까면 안 된다 그래. 얼굴 아니라 집안을 다 까야지. 내 말 틀려? 맞잖아. 그런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야. 근데 인간이 아닌 애들의 이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또 어떻게 생각해? 인간이 아닌 애들을 인권을 보호해야 돼? 내가 너무 과격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인간이 아닌 애들의 인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잖아. 그 나쁜 새끼들 말아. 그 새끼들 다 까가야지. 그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아,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 했어? 물폭탄 이런 거 만들어 봤어? 그런 것도 안 했어? 어? 공부로 가는 거 봤어? 졸라 재미없는 거? 그랬구나. 공부 그냥 집에서 굴리면 됐네. 음, 그랬구나. 그래요. 실험은 제일 재밌는 게 화학 실험이 제일 재밌고 물리 실험이 제일 재미없어요. 응? 뭐면 뉴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수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래? 우리 실험할까 그럼? 난 핸드폰 돌려줄게. 놀랬어? 그래요. 실험을 하면은 이게 이런 것들은 이게 화학이야. 화학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 뭐 향초 만들고 이것도 화학이고요. 그지? 비누 만드는 것도 화학이고요. 하다못해 손세정제 만드는 것도 화학이에요. 그 화학은 별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다음에 선생님이 저기 비누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 집에서 만들어. 알았지?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 이제 우리가 화학 이 통합과학이라든가 뭐 화학원까지 나오는 공유결합 물질의 대부분들은 연료예요. 연료가 가장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아셨죠? 자, 에탄올도 연료를 씁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굉장히 많이 에탄올과 친하죠. 맞지? 뷰테이 이런 것들도 연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뭐 이런 물질들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얘가 이온결합 물질이니 아니면 공유결합 물질이니.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좀 풀을 게 많아요. 실력 붙이기까지 쫙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 그 뒤에 단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뭐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건 뭐 이게 정리를 한 건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용결합하고 그다음에 공결합 봤었죠. 봐봐.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비금속이다. 15족, 16족, 17족. 맞지? 이제 그래서 얘네들끼리 만나서 뭘 했어? 뭐 공격 같은 거 했잖아. 근데 얘들 왜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또 그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유결합들을 해요. 근데 얘네들을 만났을 때 무슨 결합했지? 동소까지 쳐줄게. 동소는 비금속이긴 한데 일단 자 얘네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온 결합을 했죠. 맞죠? 예, 그래서 원자까지는 한 개, 두 개, 세 개였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안 했냐면 14족에 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14족은 어떠한 애들이냐면 원자가 4개야. 자, 4개다 보니까 4개를 다 잃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4개를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 그다음 원자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많아.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탄소와 규소를 성분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우리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 알았어요? 특히나 자, 봐봐. 우리 이제 행성 만들어지는 거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배웠어? 행성 어떻게 만들어진대? 그 이제 소행성들 다시 말하면 성간 물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행성을 이루고 있잖아. 이 소행성들이 충돌해서 뭘 만들어? 얘를 만들어. 그지? 얘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제일 안정한 애가 어디 들어가? 핵에 들어가. 이게 철이야. 핵. 우리 핵에 사는 게 아니잖아. 지각에 산단 말이야. 그럼 지각은 뭐냐면 그거보다는 좀 더 가벼운 애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규소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거는 규소가 지각을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생명체가 바로 탄소입니다. 몇 쪽 기억하면 돼? 14쪽. 알겠지? 자, 이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이 물질들이 규칙적인 어떠한 그 배열과 그 다음에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부터 보자. 자, 지각은 뭐를 성분으로 하는 산소하고 규소를 성분으로 하는 귀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알았지? 산소. 산소는 뭐 지천에 많이 있어요. 공기 중에 이제 산소가 있으니까. 그제? 그래서 이런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은 귀산염의 형태다라고 돼 있고, 그럼 이게 귀산염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었죠. SiO2 기억하죠? SiO2는 이렇게 돼 있는 애예요. 이게 SiO2예요. 흔히 말하는 석영입니다. 그래서 이 석영은 이제 석영이라는 애인데 얘는 그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복잡한 구조지 그물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망상 구조라고 되어 있어. 이게 제일 복잡해. 1대 2야.
그러니까 규소하고 산소 이게 SiO2라 그런다. 석영 SiO2 규소와 산소가 1대2로 있다 이 뜻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애로 되어 있는 애가 바로 석영이에요. 자, 얘를 빼놓고 나머지는 좀 더 심플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물 구조가 가장 복잡한 거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귀산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SiO4 4-가 돼. 알았지? 그럼 규소가 플러스 4가, 산소가 마이너스 2가니까 마이너스 2가 4개 있으면 마이너스 8가잖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알았지? 여기에 여러 가지 금속들이 결합해서 광물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걸 귀산염 광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귀산염 광물이니까 얘네들은 무슨 결합이겠어요? 당연히 이온 결합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귀산염의 이러한 구조에 여러 금속 이온이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광물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광물의 물적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알았죠? 근데 이 물적 화학적 성질은 압력과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광물들의 성질들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왜냐면 이제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그지? 그럼 광물을 이루는 높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겠지. 그지? 그런데 저온에서 할수록 구조가 복잡하고 강하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석영 생각하면 돼. 석영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좀 잘 모르니까 수정이라고 볼까? 수정? 수정이 오히려 좀 익숙하죠. 그지? 우리 여학생 스와로비스키 알아? 그죠? 100조 먹고 졸라 비싸 그지? 야, 그거 수정인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거기 티파니는 더 비싸더라. 광주에 티파니 매장 있어? 몰라 티파니? 내가 알기로 없는 거 같은데? 없는 거 같아. 스와로비스키 있는 거 같은데. 그 남학생 모르죠? 원상이 뭐 알아? 스와로비스키는 알아? 보석 브랜드.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거기는 수정을 주 재료로 쓰고 있죠. 그죠? 네. 자, 저온이야. 얘들 잘 봐봐. 고온과 저온에서 나온 얘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벌써 고온이야. 고온이면 어떨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온에서 만들어지면 입자 간에 강한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다음 상대적으로 저온은 어떨까? 입자들의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얘들이 딱 강하게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활발한 상태에서 얻어지면 결합이 약하고 그 다음에 활발하지 않고 그지? 천천히 움직이면서 만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러다 보니까 결합들을 마구마구 해서 구조가 복잡해. 하지만 강해. 그러니까 풍화에 강하는 건 뭐야? 잘 안 쓸려 나가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간단하네. 제일 간단하네. 감람석. 얘는 SiO4에 양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감람석. 알겠죠? 휘석, 사슬구조. 그 다음에 각섬석, 이중 사슬구조. 자, 감람석은 SiO4 4-로 돼 있어서 양이 결합한 거예요. 자, 휘석은 사슬구조, 그 다음에 각섬석은 이중 사슬구조. 됐니? 자, 그 다음엔 흑운모. 그 흑운모 본 적 있어?
초딩 때 안 봐? 초딩 때? 광물들 갖다 놓고 선생님이 이건 방해석이에요. 뭐 석회석이 이런 거 보여주지. 까만 거 보여줬을 거야. 까만 거. 그게 흑운모야. 본 적 없지. 눈빛이 본 적이 없어. 네. 다음에 저기 여기 봉선동 저 쌍용 아파트 사거리 건너편에 가면 그 과학관이 있어요. 과학관이. 그냥 가서 보면 돼. 거기에서 전시해 놓을 거거든. 가서 그냥 모르는 척 배 선생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가. 알았어? 거기 이제 광물들을 쭉 전시를 해 놓을 거거든. 그 광물들 보게 되면 흑음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판으로 쪼개져. 그러니까 판으로 쪼개지는 대표적인 게 흑연이야. 흑연. 흑연 알지? 연필. 그러니까 연필을 써. 자, 우리가 연필을 이용해서 글씨를 쓸 때는 흑연에 있는 판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건 판상 구조예요. 이게 흑음모입니다. 자, 그 모두가 SiO4가 기본적인 단위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이런 단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사슬로 있느냐, 아니면은 이중사슬로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세상, 복세상 그런 얘기예요. 단세상은 그냥 말 그대로 사슬 하나, 복세상은 사슬 두 개란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엔 흑음모는 층상. 층상이 이게 판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 판이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층상 구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망상. 그냥 어렵죠? 망상? 그물 구조를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물망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망상 구조.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 바로 귀산형 광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강물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일단 어디가 강하다 그랬냐면 풍화에 강한 건 어디야? 이쪽에 강해. 알았죠? 그래서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증가한다. 말이 좀 어렵다. 그냥 풍화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지? 풍화에 강하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결정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힘을 가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쪼개져요. 근데 무작정 쪼개진 애가 있고 이쁘게 쪼개진 애가 있어. 자, 이쁘게 쪼개진 애가 우리가 연필을 쓰고 있는 흑연이야. 어떻게? 판으로 쪼개지는 거지. 알았지? 그런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깨짐과 쪼개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쪼개짐은 방향성을 갖는 나눔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방향성을 갖는 나눔. 나눠지긴 나눠지는데 방향성을 갖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떤 애들이 방향성을 갖냐면 어, 예, 각섬석. 그다음 어떨 것 같아? 요거 흑운모. 그래서 각섬석과 흑운모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개지는데 뭐냐면 희석하고 희석도 희석 쪼개지. 그런데 그 감람석하고 얘는 깨짐이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쪼개짐과 깨짐. 문제 내기 딱 좋죠. 어? 어느 게 깨짐이고 어느 게 쪼개짐인가.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한 너무 간단해가지고 마구 지 멋대로 막 나눠지는 거고 얘 너무 복잡해서 지 멋대로 나눠지는 거야. 여기 석영은. 알았지? 그래서 지 멋대로 나눠지는 애들이 두 가지네요. 감람석 그다음에 석영. 나머지는 사슬 그다음에 이중사슬 이런 애들은 쪼개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자 화학적 풍화. 아까 얘기했을수록 결합이 복잡할수록 간의 공유결합 산소가 많을수록 화학적 풍화가 강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잘 반응하겠니 안 하겠니. 화학적 풍화는 반응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비가 와. 비가 온다고. 비가 오는데 비가 산성이야, 원래는. 깨끗한 비가 산성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산성인데 이 SiO2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 애들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치자, 예를 들면. 그런데 애들이 너무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그지? 그럼 강하게 결합하면 애들이 잘 반응하겠어, 못하겠어? 반응 못하는 거야. 알았지? 자, 풍화가 두 가지 있는 건 알아요? 물리적 풍화하고 화학적 풍화. 자, 물리적 풍화는 바람 부는 거야. 이것도 강해. 어느 애들이? 석영 쪽. 화학적 평화도 걔네들이 강해. 아셨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귀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광물이 한두 개냐고 대체. 많아요, 광물은. 여러 가지 광물이 있어요. 그래서 비괴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귀산염 광물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좋은 얘기 있네요. 희소 가치가 크다. 자, 왜? 이게 금강석 뭐죠?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야. 알았지? 금강석, 다이아몬드. 흑연은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로 되어 있는 광물들이에요. 전부 다 비싼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황철석, 자철석 뭘까요? 이거 있잖아. 우리 철기 시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철을 만드는 그때 이제 그 철광석을 캐내잖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방해석, 석회석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얘들은 이제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뭐 석회석, 대리암 뭐 이런 것도 있죠. 대리석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비싼 고가의 집을 지을 때 건축물 자재로 쓰이고 다양한 데 쓰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양은 적어. 따라서 비싼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비귀산형 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주요 내용은 뭐예요? 지금 귀산형 광물이 주요 내용. 알겠죠? 감람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알겠죠? 이거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뭐 다양한 광물에 관한 얘기들은 여러분이 지구화학을 선택하면 그때 배워요. 지구화학은 그래서 이제 외울 게 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시간엔 생명체에 관한 얘기를 볼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 시간이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했습니다.